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벽에 이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이 많은 분들이 붕괴하고 아니면 또 뭐 윤석열에 줄 선 사람들은 또 환호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저도 이거 새벽에 뉴스를 보고 나 솔직히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면은 이게 대외적으로 좀 납득이 돼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데 너무 이거는 뜬금포라서 '야 이거는 도움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철수하고 지금 이 윤석열 이 단일화가 진행되어 온 방식이 예를 들면 예전에 노무현 정몽준이 단일화 하듯이 이제 그 당시는 주로 이해창을 올드로 놓고 노무현 정몽준을 좀 젊은 이제 새로운 세대로 놓고 세대 교체론을 중심으로 단일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나이가 59이 정몽준하고 노무현 59인데 그 59을 살려서 아마 50대 후보들이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막 사기죠, 사기. 따지면 59이 50대입니까? 60대지 따지면은. 이 이해창의 이제 올드함을 공격을 하면서 젊은 후보들끼리 정말 손잡고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단일화 논의가 끌고 갔기 때문에 단일화 자체에 대한 지지 명분이 컸었죠. 그리고 그 당시는 정몽준이 예를 들면은 양강 구도, 뭐 양자 구도를 깨는 제3의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대안이다. 정몽준 내가 대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또 정몽준 자체가 그 당시 월드컵으로 너무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 있는 거야. 그냥 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정몽준하고 노무현하고 결국 단일화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야 이해창을 상대로 누가 더 적임자인지 우리가 한번 플레이오프를 해보자. 그런 식의 단일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간발의 차로 노무현이 여론조사에 이어서 노무현이 플레이오프를 이겨가지고 이른바 한국 시리즈 올라가가지고 이해창을 꺾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명분이나 이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 노무현과 이 정몽준 단일화는. 그래서 단일화가 뭐 됐니 안 되니 됐니 안 되니 깨지는 그런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였지 뭐 상대 진영의 뭐 진위를 뭐 파악하니 막 지금 막말을 퍼붓니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전부 다 기술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아마 단일화 중에서 가장 큰 시너지를 낸 게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일 겁니다. 한 방에 엎었잖아요, 한 방에. 노무현이 지지율이 하도 떨어져가지고 10몇 프로에 있었던 거를 정몽준 한 20대 한 중반 유지하고 있었고 이 둘이 합쳐가지고 40한 막 7, 8%를 뛰어 올라가서 이창을 한 방에 엎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후보 단일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후보 단일화라는 게 생각보다 성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단일화를 하더라도 별로 시너지 효과가 없어 버리면은 뭐 별거 아닌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저 예전에 뭐 총선 때 같은 경우 통진당하고 이른바 민주당이 많이 단일화 해봤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 큰 효과 없는 거야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그냥 똑같은 애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그냥 1 더하기 1 정도 해버리면은 뭐 2가 안 나오고 뭐 1.5 나오고 이런 식의 단일화란 말입니다. 그럼 사실 그렇게 좀 가장 좀 그림이 좋게 단일화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대선 전날에 깨졌죠. 대선 전날에 깨져가지고 이번에도 지금 이 민주당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번 단일화 관련해서 근데 그거는 지금은 단일화가 된 경우고 그건 단일화가 깨진 경우니까 이 경우가 좀 다른데 오늘 김민석 씨가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무현하고 정몽준이 단일화가 깨졌을 때 이 정몽준이 일방적으로 깼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깨버렸어요. 왜 깼는지 이유도 없어. 그냥 대선 전날에 나 노무현이랑 안 해. 깨버려서 해가지고 이제 이해창 쪽이 이제 유리하겠구나 싶었는데 웬걸 그냥 또 나갔어 다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노무현 찍어가지고 뭐 큰 차이 없이 그냥 노무현 이겼습니다. 뭐 그거는 뭐 별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정몽준 씨가 한 3, 4일 전에
단일화 깨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좀 말이 되는 얘기를 했었으면은 아마 노무현 치명타 먹었을 텐데 전날에 그냥 이유 없이 깨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몽준을 찍으려고 했는데 단일화가 됐어. 그래서 노무현으로 넘어왔어. 그래서 내가 원래 지지했던 정몽준 말 들어보니까 노무현이가 아니래. 아닌 이유를 설명해 줘야지.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냥 깨버리니까 그냥 노무현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큰 차이가 안 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명분하고 이유가 좀 돼야 돼요. 뭘 하든지를. 그래야 시너지가 있는데 이번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는 이제 와서 야 안철수가 단일화할 줄 내가 맞췄니 안 맞췄니 나는 그거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런 논의라는 게 안철수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건 단일화는 깨진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저건 완전 돌아버렸던지 아니면은 내면에 숨겨진 탐욕을 자유 못했던지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깨진 단일화니까 깨진 단일화 깨진 걸 다시 붙여버린 겁니다. 단일화가 안 되는 걸 계속 노력해서 단일화한 게 아니라 완전히 깨져서 유권자들도 이미 판단을 다 했어. 야 안철수를 지지해서 윤석열로 단일화 해가지고 내가 이재명을 이겨보겠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철수가 단일화 안 하는구나. 그럼 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로 갈래. 그래서 빠져나갔잖아요. 안철수가 원래 한 17% 15%에 나가다가 지금은 10%에서 5% 사이로 들어와가지고 안철수 지지층이 한 절반 이상이 윤석열로 빠져나간 상태 아닙니까? 그럼 남아있는 자들은 뭐예요? 안철수라니까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과 단일화 하지 말고 난 다 꼴 보기 싫으니까 윤석열이고 이재명이고 그냥 당신 완주나 해라. 내가 표 줄 테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안철수 쪽에 5에서 6%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대로 가야지. 당연히. 그렇게 결정이 나서 저 해외 투표하는 사람들은 안철수 찍은 사람들 지금 다 커밍아웃 하지 않습니까? 나 미국에서 안철수 찍었다 이미. 이거 뭐냐. 그것도 그 안철수 딸인 그 안설이 박사가 다 홍보했다며. 거기까지 갔으면 그냥 가야 되는 거지, 가야지. 이걸 엎어버리면 이제 사기를 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절대 다수가 윤석열과 단일화를 하지 않은 안철수가 좋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야밤에 단일화 해버리니까 이건 배신감을 느껴지는 이런 단일화란 말이에요, 이거. 그냥 먹튀야, 먹튀. 이건 단일화가 아니라. 더군다나 이 안철수는 또 철수, 단군일의 최악의 거짓말쟁이, 민주당 맹폭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단일화 깨졌구나라고 얘기를 이제 확신하게 된 거는 이게 한 지난주 토요일 아니에요? 이거 강병석 대변인 이게 지난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안철수 입에서 윤 후보가 당선되고 1년만 지나면 그 사람 뽑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어질 것이라는 말을 안철수가 했잖아요. 이걸 하고 막 정청래가 최고의 연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 4일 전이야, 3, 4일 전. 3, 4일 전에 야 윤석열 찍으면 손가락 잘라야 된다. 손가락 자른다라는 얘기가 그게 장난입니까 그게? 장난이에요? 저놈은 절대 뽑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손가락 자르는 얘기는. 이거를 무슨 3, 4년 전도 아닌 3, 4일 전에 말을 했으니 정상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이면은 아니 단일화 깨졌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아니 나는 윤석열하고 단일화하는 걸 찬성하네. 그러면 윤석열로 갔을 거고 지지층이. 난 윤석열 같은 쓰레기하고 안철수가 엮이는 게 싫어. 그럼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럼 각자 투표하면 되는 건데 어제 방송 저는 뭐 이 돌대가리들 토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제 토론에서 어쨌든 안철수가 아주 강력하게 다당제를 지지했다면서요. 다당제의 가치. 양당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다당제의 원칙을 자기는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그럼 어제 토론회가 시청률이 33%가 나왔어요. 제가 다시 계산했더니 시청률을 이제 한 4천만 명 정도 유권자로 따지면 4천만 명 중에서
33%라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1,500만 명이 봤어요. 어제 1,500만 명이 보는 유권자들 1,500만 명이 보는 자리에서 나는 다당제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끝나자마자 윤석열하고 뒤에 가서 그것도 무슨 장지연이 무슨 뭐 어디 뭐 친척 집에 갔다며 이것들이 숨어 다니면서 거기서 단일화를 한다는 얘기는 1,500만 명한테 그냥 센 거짓말 한 거 아닙니까? 센 거짓말을. 이게 나는 맞다고 봐, 지금 이게. 안철수는 단군일의 최악의 거짓말쟁이. 자, 김대중 씨가 하도 거짓말한단 말 들으니까 97년도 대선 때 이 토론에 나와서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약속을 못 지켰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름 한 3분의 1 정도는 맞는 얘기야. 3분의 1 정도는. 김대중 씨 최대의 이 거짓말은 92년도 대선 끝나고 YS가 이겼잖아요. YS가 이겨가지고 이제 정계 은퇴한다 그러고 영국에 가서 공부한다고 이제 연구한다 이래가지고 다 발표하고 사실은 그 당시 YS가 정치보복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른바 민정계도 박살냈지만은 YS가 저 김대중 그는 똘마니를 다 잡아서 끝장내버릴까 그 생각을 하다가 김대중 씨가 나는 그 정계 은퇴하겠다. 그래서 뭐 당선자 맡기겠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영국에서 있었는데 이 돌아와가지고 정계에 다시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어긴 거냐 아니면 거짓말이냐 얘기했을 때 형식적으로는 정계 은퇴 약속을 안 지킨 거 되지만은 대충 보면은 정계 은퇴 얘기할 때부터 이미 정계 복귀 시나리오 다 짜고 라인업 짜고 시나리오 짜고 사기친 거 아니에요, 김대중 씨가. 물론 그래도 이유는 있다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해야지 자기 조직이 보호가 되거든요. 아무 YS가 쳐버릴 거 아니야. 김대중이가 또 나온다 그러면 YS가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서 했다. 어쨌든 YS는 사기 당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대중 정권 들어가지고 이 김영삼 자체한테 보복 안 했는데 그 아들 안 풀어주고 뭐 이런 문제 가지고 YS랑 틀어졌는데 어쨌든 그런 김대중의 약속을 어긴 것과 이번에 안철수가 한 거는 김대중은 약속의 문제를 어쨌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어긴 문제인데 지금 안철수는 길게 잡으면 3일 정확히 말하면 어제 KBS 토론회 끝나자마자 한 2시간 만에 엎어버렸기 때문에 단군 일의 최악의 거짓말쟁이가 맞는 얘기죠, 이거는. 저도 사실 요즘에 이제 워낙에 이 사기꾼들 틈에서 안철수가 분투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좋게 봐서 그랬는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안철수의 정체를 나도 내가 밝혀놓고도 이거 안철수 이 거짓말 다 제가 잡았거든요. 이 상습적 거짓말을. 안철수의 모든 거짓말은 제가 잡았고 안철수의 거짓말이 실은 교과서 다 제가 뺐어요.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거짓말한 게 지금까지. 뭐 제가 설명은 따로 안 드릴게요. 이게 하도 많이 뭐 가족들 모르게 입영했다부터 해가지고 메가피한테 뭐 1,000만 불 틀어봤다 다 거짓말이거든 이거. 야,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 DNA를 내가 잊고 있다가 이게 터져 나오는구나. 아, 무섭네 진짜 이 DNA라는 게. 그냥 이건 안철수는 거짓말쟁이라고 말고는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그냥 거짓말쟁이야 이건. 자, 근데 그러면 문제는 이런 거짓말쟁이와 단일화를 한 윤석열은 득을 볼 수 있겠냐. 오늘 나온 조사예요. 오늘 나온 조사 이거. 오늘 나온 조사인데 이게 바로 그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인데 결국 문화일보도 돈을 엄청 써서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론조사를 기사 보시면요 밑에 이게 면접 조사냐 ARS냐를 잘 따지세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게 결과가. 전화 면접 조사 해가지고 응답률이 무려 27%짜리 이거 돈 엄청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뭐 4, 5천만 원 썼을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ARS 그 300만 원 주고 쓰는 그 쓰레기 조사는 이제 갖다 버려야 돼요. 지금은 전부 다 전화조사고 전화조사 내에서도 20% 이상 넘어가는 것들만 봐야 돼요. 자, 윤석열, 이재명 45, 49.0 거의 박빙이죠, 박빙 이거. 이 박빙인데 안철수가 끼면은 오히려 더 늘어나요. 자, 다자 대결에서는 안철수가 껴있으면은 이재명 41.9, 윤석열 43.7. 여기 안철수가 한 9%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 그러니까 윤석열로 단일화가 돼가지고 양자 대결로 하게 됐을 때 안철수가 낀 거보다 차이가 더 좁혀진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안철수를 지지하는 층의 표가 윤석열보다 이재명한테 더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재명은 더 올라가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나온 조사지만은 지난번에 나온 조사에서도 있었어요, 이게. 이건 뭐냐? 이것도 전화면접 조사예요. 이것도 전화면접 조사. 이것도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이제 좀 지나간 조사라서. 하여튼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안철수 표가 이재명에게 더 많이 간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고 있다, 지금. 그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설마 저것들이 단일화할까? 단일화하면 불리해지는데 그 불리해지는 이유가 너무 명확해요. 불리해지는 이유가 이미 안철수 지지하면서 단일화 때 윤석열 찍을 사람들은 다 넘어갔어, 윤석열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안철수가 빠져버리면은 투표 안 하는지 이재명을 찍을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안철수가 버티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기려면은. 이게 나중에 여론조사가 호남 여론조사를 보면 없네. 아니 이게 없어도 되는데 제가 호남 여론조사를 그냥 뭐 워낙 다양하니까 근데 그 중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이 이제 호남에서 한 70%로 올라왔습니다. 70%로. 그리고 윤석열하고 안철수가 한 15씩 나눠 먹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이 70 먹고 윤석열과 안철수가 한 15씩 나눠 먹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안철수가 빠지면은 그 안철수가 먹고 있는 15%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그게. 당연히 이재명으로 가죠,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달 전이었으면은 아니지. 근데 지금 이 막판에 왔을 때는 이미 안철수 중에서 윤석열 가까운 표들은 다 빠지고 나머지는 그냥 윤석열이 싫지만은 안철수로 한번 투표 의미를 한번 살려보자. 요런 정도 남아있는 건데 이게 빠지면 그 표가 어디로 가겠냐고, 호남에서. 쫙 빨아들이죠, 이재명이 호남에서 지금. 특히 안철수가 원래 호남에서 선방을 하거든요. 이 호남표가 그냥 이재명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